지금 이제 괴의 그 전체 상황에 대한 설명이 네 번이 지금 반복해서 이루어집니다. 제일 처음에 대의에 대해서 한번 설명했고, 괴사 설명 한번 하고, 괴사를 설명한 단사를 또 한번 설명하고, 상사를 또 설명하고, 이제 두 번 설명하고, 이제 세 번째 똑같은 얘기를 조금 관점을 바꿔서 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거듭해서 자꾸 듣다 보면 이제, 아, 그 소리가 그 소리구나 하고, 예, 알아지죠. 제가 이제 그 괴사를 설명한 거는 뒤에 걸 다 읽어봤으니까 그런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 그걸만 딱 놓고 봐서는 그 설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단활, 임은, 강침이 장하며, 단에서 말하였다. 임괴는, 강이, 양이, 침잠에 들어간다. 침잠에서 커가고 있다. 저 침은 잠길 침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까 물에 잠기듯이, 물하고 땅하고, 물이 쫙 땅으로 스며들듯이, 강침이 장하고, 열이 순하고, 강중이 응하야, 강이 중으로서 유고에 응하야, 대형 이정하니, 크게 발음으로써 형통하니, 천지도해라. 원래 그런 거다. 우주운행의 이치와 같은 거다, 이게. 그게. 원래 그런 거다. 하늘의 도다. 여기서 이제 얘기 끝나고요. 지우 8월 유흉은 무슨 소리냐? 소불구해라. 사라져서 오래 하지 않는 것이다. 이 일이 결코 쭉 오래 가지 않는다. 상황이 반전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단사는 괴사를 효들의 관계를 통해서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임한다는 것은 군주가 백성에게 젖어들듯이 하는 것이다. 그 자세는 기뻐함으로써 따르는 것이니 강이 득중을 하여서 세력을 잡고 유고 정응에게 따르니 크게 형통하고 바르다. 이것은 하늘의 도와 같은 순리다. 당연히 그런 거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의 장수가 유고인 인군을 보조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 유고는 유덕한 임금입니다. 말하자면 세종대왕이고 황희정승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태종이고 황희정승 아니죠. 태종은 양강한 사람이니까. 태조나 태종은 양강한 사람이니까 아니고 세종으로 놓으면 딱 맞습니다. 문치를 했던 사람. 문치했던 사람이 아래에서 강력한 힘으로 받쳐주는 게 있어야지 이 사람이 덕을 이루는 거지. 둘 다 약해버리면 망해 돌아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얘기 하죠. 황희한테 가서 물어봐라라고 했다 그러잖아요. 정권에 힘을 실어주니까 이 사람은 강력한 힘으로다가 내조를 해주는 그런 상황. 구의 장수와 유고인 유약한 인군을 보좌하는 모습이다. 유약하다고 하지 말고 문시라고 하는 게 옳겠다. 혼란한 시절에는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평화로운 시절에는 문화를 고양시킬 군주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생각해보면 조선이 열릴 때 태조, 태종, 그 다음에 이제 정종은 뭐 그냥 순서만 있어서 빼놓고요. 정종은 역할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세종까지를 놓고 보면 다 그때 자기 역할을 한 사람이다. 다 그때. 태조하고는 같이 묶어도 되죠. 둘이 같이 개국한 거야. 뭐 명분은 아버지가 아들이지만 태종이 개국한 사람 아니에요. 태종이. 그리고 사방을 딱 앉혀놓으니까 그 다음에 나라를
부흥시킨 사람이 세종이 되는 거고. 지금은 근 70여 년 불안하지만 평화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전이 안 됐다고 하지만 그동안 지금처럼 70년을 외침을 안 받아본 일은 없어. 우리 역사상 5천년 역사상 없어요. 지금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평화로웠던 시대야. 가장 대치 국면이지만 없어요. 그럴 때가. 예? 70년은 전쟁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강하게 대치하고 있었지만 그게 가장 또 이 호각짓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겁니다. 아마. 공식적으로 종전이 되지 않아서 평화가 아니다라고 말한다면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강력한 지도력 아래에서 이만큼 성장했다는 것은 누구도 아니라고 말할 수 없을 거다. 박정희가 뭘 했어? 구로공단 노동자가 했지?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지금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각각의 자기의 역할이 있었고 강력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모두의 힘을 모을 수 있었던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아니, 자꾸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되는데. 예. 다만 지금은 때가 바뀌어서 성장한 과실을 나누어야 하는 때가 도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하는 일이 글쎄 과거의 생각하고 다르긴 하지만 모르겠어요. 저는 북한 가서 그만큼 열어놓고 온 거는 저는 잘했다는 생각이거든요. 지금 정권이 하는 일이 모든 게 잘했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총 한 방 안 쏘고서 백두산을 올라갔다 온 거는 멋진 일이지. 대포를 밀고 올라가도 거기 올라가려면 무지장 힘들 텐데 세치혀로다가 백두산을 가서 밟고 온 거는 대단한 일이라는 생각이. 그 세치혀가 무섭죠. 그게 세치혀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 지금도 제 생각에 크게 잘못되는 건 아니다. 근데 지금 야당이 너무 명분을 못 잡아가지고 대거를 못하는 게 좀 안타까운 뿐이지. 이렇게 마땅하고 좋은 시절이지만 앞으로 때가 지나서 지금과는 다른 시절이 오면 그 때를 대비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코 시절은 오래가지 않는다. 소불구해라. 이거 띄어서 읽어야 돼요. 소 따로, 불구 따로. 사라져서 오래가지 않는다. 사라진다.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 이렇게 띄어서 읽어야 됩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띄어서. 붙여서 읽지 말고. 역사는 다스려짐과 혼란이 반복해서 들어옵니다. 칠한이라 그러죠. 칠한. 늘 평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늘 혼란했던 것도 아니고. 근데 혼란할 때라고 늘 나쁘지도 않아요. 제자백가 시대가 언젠데? 춘추 전국 시대 아니야. 그때 지금 우리의 이 다양한 사상들이 생겼잖아요. 평화로울 때 황희정승이 뭐를 썼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 그죠? 황희정승이 뭐를 써서 우리한테 알려준, 그러니까 정치를 잘했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잘했는지, 뭘 가지고 잘했는지 우리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남긴 사람들은 뭐예요? 20년, 30년 귀양 갔다 왔던 사람들이 남겼는데 사람들이 그러지. 우리 조상들은 그랬어. 그러긴 뭘 그래. 들어앉아서 할 일이 없으니까 오만 걸 쓰다 보니까 그게 여기까지 남은 거지. 정약용이가 무슨 목민심서를 썼다 그러잖아요. 그걸 썼을 뿐이지 그걸 실천했냐고. 실천은 못했지. 썼을 뿐이지. 근데 실천한 사람은 남은 게 없고 남겨놓은 사람은 실천을 안 했었고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 수 있죠. 우리는 다스려지는 때를 길게 하고 혼란한 때를 짧게 해야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음양은 늘 반복하고 돌아오긴 하지만 그걸 그렇다 하고서 그냥 두고 보고 놓고 볼 수는 없잖아요. 좋은 거는 좋게 좀 북돋을 필요가 있고 나쁜 거는 눌러서 좀 밀어낼 필요가 있는 거지. 우리 공부하는 이유가 딱 그거다. 나쁜 시절이 오는 거를 막을 방법은 없는데 그거를 좀 밀어서 좀 늦추거나 좀 꽉꽉 눌러서 좀 안 튀나오게 하거나 이거는 배운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 겁니다. 빨리 지나가게 하든지, 막 밀어서 빨리 지나가게 하든지. 이 공부를 하는 이유입니다. 양을 들어 올려서 고양시키고 음을 억눌러서 바로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물론 양은 여기서 다스려짐이고 음은 혼란함을
이야기합니다. 침은, 요게 제가 요거 때문에 이 내용을 잘못 쓸 뻔했는데, 제 텍스트에는 이게, 예,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한참 쓰다 보니까 말이 이상해. 그래서 저 책을 열어보니까 내 텍스트가 잘못되어 있더라고. 가끔 지난번에도 무슨 글자 하나 틀렸었잖아. 이 글을 놓고 읽다 보니까 그렇게 또 잘못 가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행히 그래도 찾아가지고서 글자를 바꿨습니다. 저거는, 예, 잠길 침자. 싹 스며들어가는, 그렇게 잠기는 겁니다. 지금 뭐냐면, 한 칸 올라가지, 한꺼번에 확 점령해버리는 게 아니라고. 한 칸 올라가는 거지. 살검살검 모르는 새에. 오늘 요새 뉴스에 가짜 뉴스 얘기가 막 나와요. 연세 많으신 분들은 전부 가짜 뉴스에 포섭되어 계신 분들이야. 구제해야 돼, 이제 구제하려고 들 거라고, 이제. 근데 제 생각에는 가짜 뉴스, 진짜 뉴스, 다 가짜 뉴스에 다. 그렇게 말하면 다 가짜 뉴스입니다. 상황을 자신의 방향에서 보고서 떠든다고요. 조선일보하고 저 오마이뉴스하고 갖다 놓고 아니면 한겨레신문하고 두 개를 같이 딱 펴놓고 보세요. 제목 딱 같이 하려는데 뭐라고 떠드는지. 어떻게 그렇게 다른 세상인지 몰라. 그럼 누가 맞는 거야? 둘 다 가짜지 뭘. 둘 다 가짜요, 둘 다. 뭐야 좀 맞긴 둘 다 가짜지. 가짜라니까요, 가짜. 우리 부회장님 가짜. 그게 해석이고, 그죠? 그게 해석이고, 그렇죠. 결국은 힘 있는 쪽에서 역사는 쓰게 매련이지, 뭐. 딴 수 없습니다. 역사는 힘 있는 쪽, 역사는 승자의 역사예요. 예.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뭐 잘못되진 않는데, 하나를 잘못해놓으면 나머지는 이제 도매금으로 다 잘못되는 거지. 그건 뭐죠? 예, 이성계 개국 얘기를 이래 보면, 승자의 논리다 전부. 주역에 나오는 그 문학, 무학 얘기도 승자의 논리다. 승자의 논리다. 어떻게? 거기서부터 다 왜곡됐다. 거기서부터 다, 진짜, 거기 보니까 거기서부터 다 왜곡이 돼버렸어. 승자의 논리다. 맹자를 보고 읽은 사람이 그 반영했다는데? 맹자의 혁명의 사상이거든요. 예. 제가 언젠가 그런 걸 쓴 적이 있었는데, 제가 어디 내지 않았었나요, 작년에? 혁괴에 대해서 작년에 우리 논문 냈었잖아요, 혁괴에 대해서. 예. 그거 보면은, 아닌 거는 바로 내려앉혀야 된다. 주역에서부터 시작해서 맹자로 시작해서 정도전이까지 내려와서 온 거죠. 이방원하고 정몽조, 송도준이 세 사람이 다 같이 그 맹자를 읽었잖아요. 예. 가는 노선인 세 사람이 다 같다고. 예. 그러니까 해석을 다 지멋대로 해버리고, 한겨레하고 저 조선일보하고처럼 해석을 한 거지, 뭐, 그럼. 각자 자기 입장에서 한 거지, 자기 입장에서 그거를, 그러니까 이래 보면은 결국은 내가 군자고 쟤는 소인이지, 뭐. 나는 군자고 쟤는 소인이야. 뭐, 그겁니다. 별거 없어요. 어쨌든, 뭐, 그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요새 저기 학교 가서 저걸 읽거든요. 막시즘을 읽는데, 이걸 왜 읽어대? 뭐, 이거 쓸데없으니까, 그래도 숙제라고 해오래요. 읽어보니까, 뭐, 이제 망했지만, 또 나름대로 뭐, 그래도 전 세계 절반이 그게 좋다고 와 하던 건데, 거기 쓸데 있는 게 없었겠냐고. 당연히 있었겠지. 우리가 보기에는 큰일 나는 물건, 빨간 책이지만. 네, 지금도 그런 정도. 그 생각들이 지금 숨어서 들어있는 거지. 예, 한번 해보자. 어디까지 했냐. 침은 점점 젖어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모르는 새에 동화된다고 해도 될 것입니다. 기뻐하며 따른다는 것은 양이 음을 모르는 새에 밀어 올린다고 말해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양의 세력이 한꺼번에 확 덮친 게 아니고 살검살검 모르는 새에 쥐가 닭 파먹듯이. 쥐가 닭 파먹고 가만히 있어요, 그죠?
다 파먹어도 가만히 있어. 모르는 새에 사고 사고. 쥐가 닭 파먹나요? 그런 어릴 때 그런 거 봤는데. 쥐가 닭. 가슴 파고. 예, 파먹어요. 파먹어도 가만히 있어. 모르는 새. 뭐 개구리를 물에다 넣고서 불을 떼면 가만히 있는데요. 처음부터 안 뜨거우니까. 어느새 보니까 밑에 다 삶아졌어. 딱 그런 얘기하고 똑같은 소리입니다. 이게. 그죠? 깨구리를 그 불에다 넣고서 이렇게 하면은 가만히 있는다 하더라고. 서서히 뜨거워지니까. 뜨거워지는지 모르고 있는 거야. 근데 보니까 하면 다 색깔은 달라져 있어. 그 마지막에 만세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만세살이라는 거예요. 배째라. 예, 뭐냐. 예. 얼음장 밑으로 봄이 온다고 해도 될 것이고, 봄은 곧 희망이라고 말해도 될 겁니다. 구이와 유고에게 구이와 유고에게 중정한 덕으로 응했다. 구이와가 아니고 구이가인데, 예, 구이가. 예. 구이가. 예. 구이와 유고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구이가 유고에게. 아니면 뭐, 구이와 유고가 이렇게 말해도 되죠. 둘이는 내우 관계잖아요. 그죠? 짝짝꿍 관계 아니야. 짝짝꿍 관계. 아주 호흡이 잘 맞는 관계입니다. 혹은 어진군주와 그를 잘 보필하는 신하의 관계다. 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크게 발음으로써 형통하다, 대형이정하다는 곧 원형이정이다. 라고 말해도 될 겁니다. 원형이정. 책에는 보면 이걸 1대1로다가 설명해 놨어요. 원은 대하라. 형은 형이고, 예. 정은 요 정이고, 써는 예. 이로움이고, 예. 책에는 그렇게 지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도라는 것은 곧 천명이다. 하늘이 곧세게 운행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해도 될 것이다. 될 것이다. 요 천명, 이거는요, 눈에 보이는 하늘을 지칭해도 될 거고, 우리 그 생각 속에 들어있는 하늘을 얘기해도 되고, 두 개 다 같이 됩니다. 두 개 다 같이. 우리가 하느님이라고 말하는 게 하늘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하느님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저 하늘하고도 등치시켜도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같이 생각해도 됩니다. 하늘이, 예, 지구가 굳세게 쉬지 않고 돌아가는 것처럼 그런 게 하늘의 명이다. 쉬지 않고. 네, 그렇게 생각해도 될 겁니다. 사라져서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이 상황이. 이 좋은 시절에 있으면 반드시 어려운 시절이 돌아온다. 그래서 요거는 딱 띄어서 소불구해라. 사라져서 오래 하지 않을 것이다. 요 오래 구자거든요. 오래 하지 않을 것이다. 칠하는 반복된다. 그 말이죠. 지금은 좋은 때지만 곧 이럴 때도 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는 지금을 혼란한 때로 규정할지, 다스려지는 때로 규정할지는 각각의 관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이 제대로 된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고, 또 반대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지금이 가장 안 좋은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게 옳은지는 모르겠어요. 혼란한 때라고 한다면 머지않아서 다스려질 것을 기대하면 될 테고, 다스려질 때라고 생각한다면 이 다스려짐을 조금이라도 오래 지속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할 거다. 이해찬 씨가 20년 집권하자고 말했다. 이 얘기가 이 소리다. 20 너무 좀 그릇이 작아. 한 200년 집권하자 그래야 되는 건데 20년 갖추고서 예? 그러니까 자기만 하고 만다는 얘기지. 참 나쁜 사람이네. 그러고 보니까 자기만 하고 만다는 얘기지. 근데 자기만 하고 말면 안 됩니다. 자기만 하고 말지 말고 꼭꼭 뭉쳐가지고 자기 후계자를 딱 키워놔야지 자기가 나중에 유시장을 한 거지. 자기만 하고 말면 바로 유시장 가지.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은 키우지 않겠다는 얘기지. 근데 키워야 되죠. 자기보다 똑똑한 거. 않겠다는 얘기지. 그러니까요. 키워야지. 입건하는 사람은
본인의 목숨만 생각해. 자기는 저기 안 죽을 줄 알지. 자기는 안 죽을 줄 알지. 예, 그러네, 그죠? 20년 하고 말겠다 그러면 자기만 하고 말라고 그러는 거 같기도 하긴 하네. 다 생각은 이렇게 다양하고 각각 다릅니다, 그죠? 아니, 우리나라의 농협조합장을 한 사람이 46년을 한 분이지, 46년. 지금 제천요? 이 사람? 아니. 이 사람 말고 이 사람이 제일 오래되지 않았어요? 아이, 저 홍조업장님이 제일 오래되지 않았나? 단양 있는 게 더 오래돼. 아, 그래요? 네. 홍조업장도 무진장 오래됐다 그러던데? 농협장 28년, 끝나면 28년. 8선이면 4년 해요? 32년 했네, 그럼. 공무원보다 더 오래 했네. 공무원 평생 하고 나와도 그 정도밖에 못 하잖아. 한 30대에서 들어가면 그 정도밖에 못 하잖아. 이제 내물은 끝나죠, 7선. 야, 공무원, 공무원 계시지만 철밥통이라 그러잖아요. 철밥보다 더 철밥통이네. 서청주 농협조합장이 46년 8개월인 거. 그 대단한 카리스마네. 왜냐하면 그거를 깰 사람이 없다는 거는 대단한 카리스마. 그것도 이제 손자가 찾아와가지고 이제 할아버지 그만하시고 저한테 남기주면 안 되냐고 네. 그래가지고 물러났다. 단양에서요? 네? 단양에서? 서청주 농. 아, 서청주. 손자가 네. 가만히 있어봐. 국회의원도 저 청주 쪽 어디는 그 가족한테 물려주지 않았어요? 국회의원도 그런 게 있는데 청원인가 어디 아니 보은인가 하여간 보은. 야, 그쪽 어디는 가족이죠. 아들인지 손자인지 그렇죠. 아들. 예. 아들이 했다고 떨어졌잖아. 하여간 어쨌든요. 걔들은 그래도 시도하다가 막 들어가는 바람에 못했잖아요. 지금 뭐 별로 못하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 했지. 저기 아들 장애인. 예. 근데 숲이 너무 크면 나무가 안 커요, 그 속에서. 제 생각에는 숲이 너무 크면 나무가 안 커. 일강 선생님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 본인은 대단한데 저 자제분들이 그만큼 안 되는 것 같아갖고 엄청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 그 자제분들이. 원래 그 전에 우리 가르치는 선생님이 예. 이제 애들 공부를 할 때도 책을 안 가져다니. 예. 이제 그 출석부도 안 가져다니고. 예. 그래 이제 그 공부 가르칠 때는 책을 덮어놓고 그 내 얘기만 들으라 그래. 그런데 아들이 오형제인데 그 두 양반은 간자는데 셋은 또 몰랐고. 잘 모르겠어요. 예. 어쨌든 그죠? 예. 어쨌든 재밌어요. 하다 보면 뭐 얘기가 일로도 새고 절로도 새고 새고 이래 이게 주역이 진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다 한참 얘기를 하다 보면 왜 이 얘기가 여기까지 왔나? 저는 이제 좀 덜한데 예전에 일강 선생님은 도대체 지금 왜 저 얘기를 하지? 예, 얘기가 가다 보면 딴 데로 새가지고 돌아올 줄을 몰라 계속 그 얘기를. 행설수설 하는 거예요. 행설수설. 그래도 되는구나. 예, 이제 상입니다, 상. 이제 단사는 이제 효들의 이제 관계나 궤덕이나 이런 걸 가지고 설명을 했었고, 상사는, 대상은 단순해요. 내외계를 딱 짜갈려가지고서 바로 그냥 들이대서 설명을 해버려요. 문장도 길지 않고, 예,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직설적으로다가 교훈을 남기죠, 교훈을. 이 상황에선 이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택상유지 이민이 모두의 땅이 있는 것이 임하는 것이니, 그러니까 못하고 같이 붙어 있는 것이니, 지금 물이 침잠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을 만난 것이니, 이거를 보고, 이 상황을 보고 지도자인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될 거냐. 아직은 지금 좋은 때가 아닙니다. 이제 좋아지려고 폼 잡는 때예요. 그죠? 폼 잡는 때입니다. 이때 뭐를 해야 되냐. 그 이제 교사무궁하며 가르치려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며 앞으로 예전에 저런 거 얘기하잖아요. 여당이 잘 된 게 민정당 연수원을 만들어 놔갖고 국회의원들을 전부 다 거집어넣고 교육을 시켰대요. 그래가지고서 인재가 많이 나왔다 그래요. 그것처럼 공부시켜야 된다, 사람들. 그죠?
용보민이 무강하나니라. 백성을 포용해서 그것을 잘 갈무리할 생각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 끊임없이 해야 된다. 여기서 보면은 무궁은 건의 덕을 이야기하고, 그죠? 무강은 곤의 덕을 이야기하죠. 요거 직영강자절의 땅. 곤괴에서 나오죠. 행지무강하나니라 하잖아요. 행지무강하나니라. 이 무궁한 것은 천도고, 무강한 것은 지도고. 근데 그 얘기는 아무도 해놓은 데가 없어요. 보니까 또. 주석서를 보니까 요 얘기 해놓은 데는 없어요. 이건 제가 찾은 거예요. 그래, 기본이라도 얘기를 해놔야 되는데 안 해놨어요. 제가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봐도 그 말이 맞고 저렇게 봐도 그 말이 맞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죠? 되겠죠. 상에서 말합니다. 모두의 땅이 있는 모습이입니다. 자연의 그 상태로 말하면 못과 못둑이라고 말해도 될 거다. 이걸 인사적으로 보면 내게 못은 젖어 들어가는 군왕의 덕화가 될 테고 외게 고는 그 덕화에 젖어드는 백성이 될 거다. 군왕이 백성을 어떻게 하는 것이 젖어 들어가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을 가르치려는 생각이 끝이 없다. 교사무궁이다. 또한 백성을 표용하여 보존함이 끝이 없다. 가르치고 내 새끼 만들고. 그죠? 아버지는 엄하고 엄마는 끌어안고. 지금 그 상황이죠. 똑똑하게 만들고 튀나가지 않게 이게 끌어안고 지금 그 얘기 하는 겁니다. 그죠? 지금은 언제예요? 세상이 좋은 세상으로 가고 있는 때야. 이게 좋은 세상 끝까지 가려면 임금이 지도자가 일을 하려면 지가 해요? 사람을 심어서 그 사람들이 하도록 만들어야지 세상이 돌아가지. 예. 그죠? 세상이 돌아가지. 자기가 직접 나서서 삽 들고서 그 박정희가 하긴 뭘 했어? 노동자가 했지. 당연히 노동자가 해야지. 지도자가 나서서 삽 들고서 땅 파냐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맥혀 들어갔어. 그 몇 시간 동안 뭐 했냐고 그러더니 그게 맥혀 들어가더라고. 신통해.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거는요. 또한 백성을 포용하여 보존함이 끝이 없다고 합니다. 가만히 보니 무궁은 하늘의 이야기이고 무강은 땅의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가르치려는 생각이 끝이 없다는 말은 계사하전에 나오는 여린 부모와 같다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부모가 나한테 임해서 하듯이 이런 생각을 지도자는 늘 하고 있어야 된다. 지도자는. 뭐 여기 우리는 옛날에 여기 군주라 그러지만 지금으로 따지면 지도자지요. 뭐 그 말이나 그렇습니다. 아마도 세종의 한글을 지은 뜻이 이와 같다고 해도 될 겁니다. 이걸 또 참느라 인터넷에서 한참 찾았어요. 국지여음이 이호 중국하야 문자와로 서로 불상유통일세 고로 우민유소 요건이라가 이종무득 신기정자 다의라.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서 여기서는요 옛날에 이 중국이라는 나라는 없었잖아요. 그죠? 지금 중국이지 옛날엔 중국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를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조선 팔도를 말하는 거다라고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엊그제 뭔 자료를 뒤지다 보니까 중국은 황제에 계신 나라다라고 주석이 있더라고요. 그 황제에 계신 나라 결국 중국이지 뭐. 예, 그게 중국입니다 지금. 중국은 어디냐? 그러니까 나라의 중심이란 정도의 의미를 삼아야죠, 그죠? 지금 국가의 국호로 중국이 아니고, 그러니까 동양적인 세계관에서 그 중심. 우리는 어디예요? 이거 동쪽 아니 동쪽. 동방청룡이잖아요. 대동여지도 하면 대동여지도 동쪽 스스로 동쪽이라고 자임했으니까 중국은 결국은 중화를 이야기하고 그 중화는 지금의 중국이라고 말할 일은 없어요. 이 동양 문화권을 포함하는 전체라고 얘기를 해야지 지금 중국 뭐 북경, 베이징 뭐 어디 뭐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고 옛날 그 생각은 이 전체를 놓고서 생각을 해야 돼. 우리도 중화 자체야. 이 중국 속국 그런 의미라기보다도 전체 안에서
우리를 자리매김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 지금 자연영랑에 가면 그게 뭐죠? 저기 동사 그왜 장판각 있잖아요. 왜? 그 이름이 뭐죠? 그게 화동사 강목. 예, 화동사 강목이 여기서 예. 이 화는 중국을 뜻하고 동원 우리나라를 뜻하죠. 화동사. 중국과 우리나라, 원나라와 우리나라의 역사를 쭉 비교해가면서 써놓은 게 화동사 강목이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스스로도 동일하고 말했으니까. 그리고 그 얘기는 또 나중에. 너무 멀리 가면은 그렇죠. 문자가 서로 통하지 않는다. 그 지금 한문 읽어보면 우리하고 어순도 다르고 그죠? 어순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어순도 다르고. 그래서 뭘 모르는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여도 욕은 말하고자 할 바가 있어도 이종부득 신기정자 다의라 그 뜻을 펴지 마침내 요건 마친다가 아니고 그냥 끝 이 말이 아니고 우리가 말할 때 마침내 어떻게 한다 하잖아요. 요건 고사도입니다. 이게 마칠 종자인데 끝 이 말이 아니고 뭐 하다가 마침내라고 말하잖아요. 그 말입니다. 이게 마침내라고 하는 말. 마침내 부득 펼 수가 없다. 무엇을 그 뜻 이 정은 여기 요건이지 요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표현할 수가 없다. 표현할 수가 없다. 그런 게 그럴 일이 많다. 그런 일이 많다. 요게 여린부모하는 마음, 지도자가 여린부모하는 그 마음이다라고 저는 찾으면서 봤습니다. 그리고 요 문장은 뒤에 좀 더 있는데 뭐 그것까지 갈 일이 없을 것 같아서 그건 잘라버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이 임이라는 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임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는 이야기를 여태까지 한 겁니다. 딱 한 가지 얘기한 거예요. 임이 도대체 뭐야? 라는 얘기를 다양한 얘기들을 끌어다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전체의 판도를 그려놓은 겁니다. 전체의 판도를. 이거를 공간적이라고 말해도 될 거고 한눈에 딱 내려다보는 정도다라고 말해도 될 겁니다. 공간이라고 말해도 될 거고. 이제 효사에 가서는 그때 경우에 따라서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관한 이야기를 효사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초구는 맨 아래 거. 상황은 보니까 지금 임하려고 하는 일의 첫 단계에 와 있습니다. 첫 단계입니다. 아직 임하는 건 아니고 건께로 말하면 건께 초구는 잠룡이니 무력이니라 하는 때하고 같은 때입니다. 너 꽃이 달린 거 보니까 장군 되겠다. 요 소리입니다. 장군이야 이 소리가 아니고 고소리입니다. 고소리. 임하려는 때의 초입, 도입 부분이다. 이때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계 초구입니다. 여기서 함이라는 글자가 나오는데 저 함은 사전에 찾으면 모두 다 이런 뜻입니다. 모두 다. 사전에서는. 그런데 요 글자가 주역 괴이름으로다가 쓰입니다. 하경 첫머리에 가면 함, 항, 돈해 해갖고 함이 31번째가 함께입니다. 뭐냐 하면 여자 남자 연애하는 얘기입니다. 연애하는 얘기. 눈이 뿅 맞아가지고서 연애하는 얘기가 거기서 나옵니다. 감흥하다, 느끼다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감흥하다, 느끼다. 여자 남자 눈 맞는데 시간이 5시간, 10시간 걸리는 게 아니죠. 맞으려고 들으면 한순간에 뿅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한순간에 황홀해져 버릴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감흥하는 거죠. 감흥. 느낀다. 그렇게 두 가지로다가 또 이거 해석이 갈립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두 가지 다 원용해도 말이 된다. 예. 그런데 저는 읽다 보니까 모두 다라는 의미보다는 그 느낌이라는 의미를 더 크게 받았습니다. 느낌이라는 의미를. 느껴서 임합니다. 느껴서 임합니다. 아니면 모두 다 임합니다. 느낌이 와서 저쪽으로 가면 뭐가 있을 것 같아서 글로 가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됩니다. 임하려는 때에 느낌이 와서 이 방향으로 내가 틀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아마 될 겁니다. 정하야 길하니라. 그러니 옳은 길로 가려고 하니 당연히 바르고 좋다. 당연히 바르고 좋다. 뭐 얘를 점이라고 해석하는 것도 있습니다. 요 정을 점치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전혀 안 했는데 책을 읽다 보니까 있어요. 함께 초구가 나왔다. 점쳐보니 길하더라.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해도 큰 뜻은 똑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큰 뜻은. 임계 초구입니다. 함은 주역에서 택산 함과 같은 글자입니다. 사전을 찾아보니 사전에서는 모두 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전에서는 모두라는 의미이지만 택산함에서는 느낌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요 글자가. 감의 의미로 쓰입니다. 느낌은 계산해보고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해보면 하늘이 내려준 성품 그대로 사심 없이 계산 없이 느끼는 겁니다. 그런 얘기들 하죠. 왜? 뭐 철모를 쪽에 얼른 가야지 연애돼서 시집가지. 시집가고 장계가고. 나이 한 40 지나고 나면 그것도 못해. 그때 되면 왜요? 따질 거 좀 따져봐야지. 따지다 보니까 맞는 게 없어. 자기 생각은 안 하고 쟤만 쳐다보고 앉아서. 그러니까 뭐 그러다 보면 50대면 뭐 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도 될 겁니다. 이게 좀 어른 입장에서는 열받긴 해요. 그죠? 자기네끼리. 제가 딸이 하나 그래서 갔는데 지금 보니까 좋아. 지금 보니까 해야 될 일이 하나 없어졌더라고. 근데 그때는 열받았어. 초장에는요. 그런데 그 혼인데요. 예. 그 일찍 하는 사람들은 일찍 하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산친들이 예. 형제가 많아요. 그런데 이래 보면 맨 끝에서 두 번째 되는 후손들은 보통 20살 안에 다 돼요. 나 같은 학년인데 지금 혼자 본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쨌든 하여간 뭐 장단점이 있어요. 지나가 보니까 또 어차피 누굴 줘도 줄 건데 뭐 굳이나 끊고 있으면 뭐해 이 생각도 들고 또 내 생각하고 전혀 관계없이 일이 돼버리니까 그게 또 열받기도 하고 뭐. 예, 그래서 정전에서는 정리천의 글이죠. 감동하다 느끼다라고 풀이하였고 주자의 본의에서는 모두 다라고 풀이를 하였습니다. 모두 다라고. 이 괴의 대의는 큰 뜻은 임함. 아까 여태까지 임하다는 얘기 계속 했잖아요. 그겁니다. 모두 임한다고 말해도 되고 느낌으로 임한다고 해도 말이 될 겁니다. 지금 방향이 한쪽으로 모여졌다라고 말해도 될 겁니다. 쨍하는 느낌이 듭니다. 잠깐 어디였어? 예. 처녀총각 눈 맞는데 시간이 오래 필요하지 않습니다. 쨍하는 느낌이면 됩니다. 그런 것과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겁니다. 그래서 뜻이 맞으면 부모 형제 다 떠나서 서로 만나서 살게 됩니다. 못 말리죠. 못 말립니다. 말릴 수가 없어요. 초효와 사효는 제자리에 정응으로 있습니다. 아마도 좋은 짝이 될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뭐 부모 생각이 어떻든 간에 자기네가 뜻 맞으면 뭐 끝나지. 어떤 게 옳은지 그런지는 알 수 없고. 네. 상활. 지금 이제 소상을 보면은요, 앞에 글을 잠깐 어떤 경우는 조금만 잘라서 말을 했고, 어떤 글은 길게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함님 정길 이렇게 말했잖아요. 짧을 때는 이렇게 다 끌어다 말을 하기도 하고,
이 효사가 길면은 잘라서 말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 전체를 다시 말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전체를. 지행정례라. 뜻이 바르게 행해진 것이다. 생각대로 됐다 이 말이죠. 생각대로 됐다. 자기 뜻대로 됐다. 지행정례라. 군주와 백성 간에 혹은 사랑하는 남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그냥 좋고 그냥 만나는 것이지 계산을 가지고 만나는 것은 아니다. 그걸 다시 말하면 뜻이 바르게 행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자연스러운 이시다. 천지도해라. 천지 정도다. 천지 정도다. 라는 말이다. 어쨌든 지금은 임하려는 생각을 가진 첫 단계다. 첫 단계. 지금 초효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여기 또 합림이에요. 또 합림이에요. 금방 초에서 합림했잖아요. 근데 또 합림이야. 또 길고. 아, 미치겠어. 똑같이 써놨어요. 얘하고 쟤하고는 달라. 왜? 처해 있는 상황이 달라요. 처해 있는 상황이. 얘는 이제 방향 틀었다고 얘는 이제 실제로 밀고 나가서 얘하고 지금 얘한테 가서 이제 지금 들이대는 상황입니다. 얘는. 얘들이 밀고 올라가면서 여기서 얘한테 들이대는 이 음을 지금 밀고 올라가는 상황에 있는, 실천하고 있는 놈입니다. 얘는 방향이 바뀐 놈이고.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들어보십시오. 함림이니 길하야 무불리하니라.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죠. 그죠? 요것도 부정사고 요것도 부정사고. 없다, 아니다. 똑같이 뭐 좋은 얘기 아니잖아요. 이롭지 않음이 없다. 이롭다. 이 얘기는 얘를 한 번 더 강조해서 말한 거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죠? 좋다 하고 끝날 수도 있는데 이롭지 않음이 없다. 그래, 확실히 그래. 이런 정도의 말. 확실히 그래. 지금 양이 밀고 올라가는 이때인데 이롭지 않음이 없죠. 당연히 뭐 이대로 그냥 실천만 쫙 하면은 그냥 좋은 세상 되는 거지. 왜? 때가 왔기 때문에. 봄이니까. 봄이 왔는데 씨만 뿌려놔도 그냥 거둘 텐데 그것조차 안 하면은 거둘 게 없지만 씨만 뿌려놔도 거두지. 지금 그 소리입니다. 부위에서도 합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초고와는 다르게 실제 임해 있는 모습입니다. 초고는 임하려는 생각이 그쪽으로 쏠렸다 이런 정도고, 초고와 구이 두 양효가 위로 내 음효에 맞닿아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세로 보면 초이 두 양효가 사오효에 임해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 자리로 보면 육오와 육사가 아래 양강한 신하와 서로 임해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얘들 둘하고 이렇게 다 잘 서로 호응하고 있는 모습이다. 얘는 얘하고 호응하고 있는 모습이다. 얘기가 왔다 갔다 합니다. 얘기가 왔다 갔다 해요. 육오는 임금이고 육사는 수상, 정성, 국무총리. 이렇게 서로 상하가 이 말을 맞대고 임해 있으니 그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좋다, 이롭지 않음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함은 아마도 모두라는 의미와 느낌이라는 의미 모두 취해야 할 것 같다. 느낌과 모두를 같이 취해야 할 것 같다. 그러니까 어느 걸 특별히 버릴 일은 아니고, 그런데 느낌이라는 의미를 조금 더 강하게, 첫 번째 것에서는 느낌이라는 의미를, 두 번째 것에서는 모두라는 의미를,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싹 버리는 게 아니고 한 40대 60 정도, 이 정도로 다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상에서 말합니다. 상활. 함림 길무 불리는 미순명예라. 요거 글자는 쉬운데 해석은 어렵습니다. 여기가 이 해석이 어려워요.
앞에 한 그 말은 뭐냐? 그렇게 하지 않아서 명을 따르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뭐나 보죠. 상에서 말합니다. 합리길무불이라는 말은 스스로의 뜻이 아니라 천지자연의 이치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지금 내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봄이 오니까 씨 뿌릴 때가 됐고 등 떠밀려서 가는 상황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명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다 지금. 그러니까 좋게 하지 지금 좋은 거라 그랬는데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 수 없어서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다. 아이고 어려워. 명에 순응하는 것이다. 명에 순응하는. 봄에 나는 나락 심지 않고 싶은데 나락이 어디서 날아와서 우리 마당에 꽂혀가지고 이놈이 거두미가 됐어. 이 정도로 생각해도 될 거예요. 그죠? 이 정도로다가. 나는 농사 짓고 싶은 일이 없는데 상추씨가 몇 개 날아와서 우리 마당에 떨어졌네. 나와서 어떻게 때가 되니까 따먹어야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몇 해 묵혀놓은 밭에서 난 농사 짓지도 않았는데 거두미가 막 됐어 하는 게 나오죠. 그죠? 뭐 3년 묵은 밭에 묵장밭이 어떠고 이런 얘기도 나온단 말이에요. 나는 하려고 한 일도 없었는데 그렇게 된 거다. 지금 상황이. 아이고 어려워요. 대단히 어려워요. 요 해석 자체가. 그러니까 이거는 따로 배우지 않으면 해석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해석할 수 없어요. 상하가 음양이 서로 만나 모두 느껴서 좋고 이롭지 않음이 없다라는 말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요거는 이제 않으려고는 이건지만 요거는 이제 제가 말을 만들어 끼얹는 거고요. 천명 자연의 이치에 따를 수밖에 없다. 따를 수밖에 없다. 월계를 놓고 보면 지례복으로 회복되고 지택님으로 나아가는 것은 천지자연의 이치다. 봄 오면 여름 오고 여름 가면 가을 오는 게 그게 당연한 소리다. 지금 그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지택님으로 나아가는 것은 천지자연의 이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인간의 기다리지 않음에 따라 오고 안 오고 하지 않는 것과 같다. 아우, 이 가뭄이 언제 오나 비 좀 와라 이런다고 비가 오냐. 지가 오고 싶어야 오지. 그러네요. 2018-1001. 이거 안 써놓으면 저도 다음 주 되면 이건 좀 덜해요. 스마트폰은 여기저기 다니면 떠드니까요. 어디까지 했는지 기억도 안 나. 가서 꼭 안 써놓으면.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13일 날은 시간들을 좀 많이 내세요. 지금 2, 5분, 10분, 둘레, 16분 계시는데 최소한 20사람은 타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집에서 사모님도 모시고 오시고요. 그냥 야 우리 저 아랫지방 여행 좀 가자 이러고서 사모님도 모시고 오시고. 그 고령 대가야 그 문화권인데 그 아주 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많고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거 관련해서 연락사항은 다음 주 한 주 더 있으니까 그죠? 다음 주에 하면 되죠. 예, 수고하셨습니다.